안녕하세요. 대저중학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변화하는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는지를 배워보았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구조와 기능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는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가족 구조에 따라서 한부모 가족, 조부모 가족, 노인 가족, 부자녀 가족,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 중에서도 구성원 특징에 따라 다문화 가족, 입양 가족, 재혼 가족, 그리고 새로운 형태인 자발적 비혼 가족, 공동체 지향 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양식에 따라서 맞벌이 가족, 분거 가족 이렇게 대해서 다양하게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것은요, 가족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가족의 기능이란 가족이 개인과 사회를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족의 기능이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볼 건데요. 사회 환경과 개인 생활의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자, 그럼 먼저 가족의 기능이 오늘날로 왔더니 더 강화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기능은 중요하다인 것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이 기능은 이제 현대에서는 더 이상 가족이 이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기능은 많이 사회 국가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약화된 기능이 있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것은 가족의 기능이 현대로 들어왔더니 더 강화된 기능이고요. 가운데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이 가족 고유의 기능, 그리고 맨 마지막은 가족의 기능이 좀 더 약해진 현대 사회로 왔더니 이 기능은 조금 우리가 가족이 아닌 사회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하는 기능이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첫 번째, 가족의 기능 강화된 것부터 봐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애정과 그 다음에 정서적 안정을 얻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여가 시간이라든지 휴식을 취하는 기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집순이들이 많아진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있음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고 휴식을 취한 이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강화된 기능인데요. 세 번째는 경제적 소비의 기능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반대로 이제 소비하면은 반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생산이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집에서 가족에서 생산을 했었어요.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필요한 물자들을 집에서 생산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산 기능은 기업으로 많이 넘어갔고 가족은 경제를 소비하는 쪽으로 강화됐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그러면 아래로 넘어와서요. 약화된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녀의 양육과 사회화를 시키는 기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화를 하였다면 지금 현대로 와서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화시키는 것을 학교나 학원으로 많이 이렇게 옮기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 양육과 사회화 기능은 많이 약화된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부양의 기능이 또 많이 약화됐어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을 당연히 노부모를 모시는 것이 그게 효도였고 그게 당연한 도리였으나 지금은 이렇게 노부모를 꼭 모시지 않고 각자 살면서 그런 경제적인 지원만 해준다는 등 이렇게 부양에 대한 기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럼 이런 부양의 기능은 또 어떻게 넘어왔냐? 사회화로 많이 넘어왔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실버타운 같은 곳에서 이런 기능을 가족이 했던 이런 기능을 대체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경제적 생산의 기능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집에서 물건들을 생산을 많이 했었어요.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간의 수공업이 또 있었고 했지만 지금은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런 생산의 기능은 기업이 하는 것으로 많이 대체가 되어 가족의 기능으로서는 많이 약하게 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가족의 기능이 사회화로 넘어온 것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시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노부모를 부양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 물자적 생산적 기능입니다. 이 기능들은 많이 약해져서 사회로 넘어왔고요. 반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강화된 기능은 정서적 안정의 기능, 그다음에 휴식의 기능, 그리고 소비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제 집에서 일을 옛날에는 이제 농업사회였을 때는 이제 집에서 이제 농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일을 많이 했었어야 됐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집이라는 공간은 휴식의 기능과 안정의 기능 그리고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기능이 강해졌다. 이렇게 다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중요한 기능은 바로 자녀 출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족 고유의 기능으로서 자녀의 출산하는 기능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중요한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녀 출산에 대한 그 출산율이 너무 떨어졌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문제점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의 기능이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족의 그 생활 양식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의 핵가족과 확대가족에 대한 개념이 많이 모호해지고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우리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거예요. 새로운 용어, 수정 핵가족과 수정 확대가족입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같이 판서를 통해서 배워볼게요. 네, 자, 먼저 핵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해볼게요. 핵가족은요, 여러분, 이 부부와 그리고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2세대 이하의 가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노부부만 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 부부가 자녀를 낳지도 않을 수 있겠고요. 보통은 이렇게 부부와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와 이렇게 사는 것을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핵가족 앞에 무슨 글자가 붙었죠? 수정이라는 말이 붙었죠. 이 수정이라는 말은 왜 붙었는지 한번 수정 핵가족이 무엇인지 볼게요. 수정 핵가족은 부모와 결혼한 자녀. 원래 우리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의 자녀였는데요. 수정 핵가족은 부모와 결혼한 자녀의 가족이 한 집에서 살지만 분리된 생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필요한 경우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입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집이 이렇게 있고요. 부모가 있고 또 여기가 결혼한 자녀가 있어요. 이런 집의 형태라면 사실 이 집은 핵가족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핵가족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수정 핵가족이잖아요. 근데 이 생활 공간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도움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구조적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는 이걸 핵가족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이런 경우 부모와 결혼한 자녀 그리고 이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이런 식으로 같이 살지만 완전히 중요한 것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은 분리되었다고 보고 이 집을 수정 핵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확대 가족은 어떤 가족을 얘기하냐면 이 가족은 3세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즉 3세대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손자, 손녀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가 같이 사는 것을 우리는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3세대 이상이어요. 자, 근데 수정 확대 가족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볼게요. 결혼한 자녀의 가족이 부모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면서 한 집에 마치 한 집에 사는 것처럼 왕래하면서 지내는 가족 유형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지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살고요. 엄마, 아빠 여기 살고요. 손자, 손녀 뭐 여기 살아요. 그런데 이 집이 101동, 102동, 103동 이어서 마치 한 집에 사는 것처럼 자주 왕래하고 하나의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것처럼 사는 것을 우리가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족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자녀의 양육과 교육 그리고 직장 문제 때문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이제 가정 내에 그리고 그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그 여러 그 인구,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살면서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따로 살지만 한 집처럼 생활권을 공유하는 집, 이런 집이 많이 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족의 기능의 변화 중에서 새로운 용어인 수정 핵가족과 수정 확대가족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우리 그러면은 간단하게 퀴즈를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문제 1번입니다. 어머, 답이 나와 있네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OX죠? 정답은 O입니다. 왜 답이 나와 있을까요? 아, 이거 참 너무 쉬웠기 때문에 미리 답을 알려주었네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확대가족이다. OX. 정답은 뭐인가요, 여러분? 네, 정답은 O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요, 가부장적인 확대 가족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서는 민주적이고 그리고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인 구조, 그리고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다문화 가족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최근에는 가족의 기능이 사회화되어 중요성이 약화되었다. OX 무엇일까요? 네, 속으로 O 아니면 X 외쳤을 거예요. 정답은 X입니다. 가족의 기능이 사회화가 된 부분도 있고요. 강화된 부분이 있어요. 가족의 기능이 그리고 언제나 중요하게 작용이 하는 출산의 기능도 있고요. 그 부분은 약화되었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족의 기능은 중요하죠. 다만 가족의 기능 중에서 옛날에 비해 약화된 부분은 자녀를 양육하는 그리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그리고 물자를 생산하는 이런 기능은 약화되어서 기업으로 넘어가거나 사회화로 넘어갔지만 집에서 느끼는 안정감, 휴식, 그리고 소비하는 기능, 자녀를 출산하는 기능은 전혀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비교되어서 약화된 부분도 있고 강화된 부분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족의 기능이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중요성이 약화됐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변화된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도 알아보았고 기능적으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과서 꼭 가져오시고요. 건강한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위기관리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갈등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